안녕하십니까. 음, 눕시청룡 특방으로 잠미 소크라테스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송이 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음, 너무 어둡네. 제가 좀 더 누워야겠군요. 그래요. 어, 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사대성인 하면은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앞쪽 그 소크라테스 얘기, 앞쪽의 얘기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음, 이제 어두워. 이제 너무 이제 앞쪽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주로 이제 찍고 이렇게 그러고 있고요. 어, 소크라테스 근처부터는 그래도 조금 조금 어, 재미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좀 하고 그나마 좀 재미가 낫겠다 싶은 것들은 실시간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잠이 안 오고 해가지고 또 오늘 밤 내일 밤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제가 또 이걸 또 좀 한동안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가는 채널에 흔적도 못 남기고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소크라테스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송 상태 이제 됐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 원래 그 헬라스 지방에 있던 본질주의 자연철학자들 그 이전에 자연철학자들이 했던 본질주의를 다시 한번 되살린 사람, 부활을 시킨 사람, 그리고 음, 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아주 집요할 정도로 강인하게 그 탐구를 이어가면서도 또 익살이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아주 어, 아이러니에 가득 차고 불꽃 같은 삶을 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삶의 얘기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알고 계실 거고 접할 기회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그 익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못생겼다고 하죠. 소크라테스가 어 근데 자기의 그 외모 있죠. 못생긴 그 외모를 가지고 어 그 대화에 자기의 그 못생긴 외모를 소재로 어 남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되는데 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진돗개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계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다 아름다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대화를 했던 아, 어, 크리토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대화 도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똑같이 아름답다고 묶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능이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제 되게 추남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왜 아름답냐? 나는 일단 눈이 튀어나와서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기능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코가 이렇게 좀 주먹코이면서 벌름거리는 그런 코. 그래서 냄새도 아주 잘 맡고 또 코가 낮았기 때문에 양 그 시야 사이에 걸림돌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추하다고 그 뭐랄까 놀림 받는 아이고 우동현님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 안 주무세요? 저는 이 시간에 지금 다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떠들면서 그냥 녹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2020년 1월 1일로 컴퓨터에 뜨네요. 아,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아이고 새해에 이렇게 또 뵙네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는 1일이니까는 내일 이제 병원에 가거든요. 병원에 가서 치료 계획 잡고 용감하게 치료에 들어가려고 이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아이고 제이김치님 어서 오세요. 예,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제이김치님도 이제 어, 어,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잘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되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뭐 누워서건 이렇게 들으십시오. 음. 어쨌든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그 추한 외모마저도 그 자신의 그 대화 속에 끼워 넣어서 상대방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익살꾼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은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뭐냐 하고 답을 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거, 근거. 굉장히 현대적이죠. 근거를 중시한다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되게 그 이전뿐만이 아니죠. 근대에도 사실은 많이 있었죠. 권위 얘기되는 거. 누군가의 권위 얘기되는 것. 이를테면은 근대로 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학문적 권위 얘기되는 것. 그래서 베이컨이 그 우상을 타파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 소피스트들은 근거에 대해선 불성실해.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헬라스의 본질주의, 유기에 대한 감각을 넘어선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없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를 통해서 주장이건 사유건 진행을 해나간다. 아주 익살꾼이면서도 집요하게 근거를 그 대화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이렇게 남아 있고 다양한 이제 뭐 그중에서 이제 어느 게 저 진짜 소크라테스가 한 거냐 이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근거, 그리고 답을 이렇게 딱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답을 내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논변 중에 아주 궁지까지 서로 얘기 중에 꼭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막 절벽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얘기가. 답을 내지 않은 채. 그리고 그런 것을, 그런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인 질문, 이런 것을 아포리아라고 이제 그쪽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아포리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인간이 음, 원자, 수립자를 탐구를 해요. 그게 이제 고대부터 동양에서도 이를테면 오행으로 탐구를 했고, 서양에서도 사원소로 탐구를 했고, 또 인도에서도 사대로 탐구를 하고, 이렇게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탐구가 진행될수록 다시 깊은 질문, 그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해서 응결이 되면서 더해가는 거예요. 현대로 와도 마찬가지죠. 원자는 원래 쪼갤 수 없는 거였는데 쪼개졌어요. 쪼개지고 쿼크가 발견이 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답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입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 그것을 끈으로도 설명을 하고 뭐로도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답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 훗날의 그 어떠한 탐구 정신에도 굉장히 포개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익살꾼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불꽃처럼, 이를테면 본인은 난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쳤다고. 실제로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진짜 답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나는 연설을 잘 못해, 연설 기술이 부족해 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설로 사람들을 홀렸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글을 안 썼죠. 글을 남긴 게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들이 기록이 돼서 글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난 소피스트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소피스트라는 제목으로 법정에 서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이러니, 그 당대의 아이러니가 한 몸에 아주 포개진 어떤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그 타락시켰다고, 젊은이들을. 그리고 그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 사회에 도덕이라기보다 윤리? 어쨌든 그거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부도덕에 빠뜨렸다고 사형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가 포개지는 거죠. 이 한 사람에게.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계속해서 응결하고 더 깊어지는 근본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도 원자, 입자,
이것들이 현대과학이 되면 다 풀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연결된 질문들이 더 깊어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질문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당대 그 사회 윤리에 대한 그렇게 방송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또 나오네요. 방송 상태가 다시 괜찮았습니다. 특히 윤리에 대한 문제를 당대 상황과 결부해 보면은 당대 이제 소피스트들이 이제 아까 앞쪽 편에 설명을 했듯이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봤거든요. 그 사회와 또 인간을 욕망을 가진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도 현실적으로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현실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리스가 이제 위기에 빠지죠. 그 사회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힘도 이제는 사그라들고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 이전에 있던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거든요. 용어가 있는데 방송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방송 상태. 됐습니다. 그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을 원래 지칭하던 그 용어에다가 정신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입혀요. 정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많이 늘 강조했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진리만 만약에 진짜로 뭔가를 알게 된다면, 진리가 뭔지 알게 된다면 사람이 덕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방송이 안 나오고 있나? 이게 지금 둥글뱅이가 계속 도네요.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리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람은 덕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요. 나오고 있었군요. 제 화면이. 그리고 이제 소피스트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어떠냐면은, 소피스트들은 무언가를 인식하는데도 제대로 된 해명 없이 그냥 있는 현상과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수용하죠. 현실을 잘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맞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거 방송 상태를 또다시 잡고 있습니다. 방송 상태가 잡혔군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해서는 일단은 사람이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도 해명이 전혀 안 되고, 또한 공동체가 를 묶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아주 해체적인 것이고 비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해체적이고 비판적이고 현실적으로 보긴 보는데,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간 어떤 비전 제시나 또 그 해체된 것에 대한 재구성이나 이런 면은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영혼이라는 놈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덕. 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법은 아레테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이제 소피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용기를 말했어요. 용기가 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귀족들의 사회고 귀족들이 전차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고 또 어, 그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용기. 그게 덕이었는데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의 시대가 오면서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확장이 되고 보편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 어떤 그 무사계급뿐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그 직분에 어울리는 덕들이 다 있고 이제 이렇게 보편화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요 덕에 대해서 음, 덕에 대해서 이제 음, 그렇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논의를 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세분화가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어, 그때 당대의 그 변론술이 되게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소피스트들. 이제 변론술이 궤변화돼요. 궤변. 완전히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음, 소크라테스는 토론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번 끌어올리죠. 뭘로? 문답으로 묻고 답하는 것으로.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파술이라고 알고 있는 그 경지까지 그 주고 오고 가는 그 말의 성격, 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산파술이 이제 나중에 뭐 해결이라든지 이런 변증법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는 깊이 생각을 하고 이 궤변론자들, 소피스들은 영혼에다가 상품팔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하거든요. 영혼의 상품팔이. 굉장히 얕은 수준의 것들, 기술들을 상품을 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덕, 아레테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은 덕이 다 각각 제각각이고 특히 용기라는 덕은 다른 거랑 그렇게 상관이 없다. 덕들이 이제 다 분화가 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걸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용기라는 덕도 지혜라는 놈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된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 다양하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 그 이전에 어, 경험적인 다원성, 방송 상태를 잡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다원성,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말했던 덕이라는 게 아주 경험적으로 다원적인 거고 상대적인 거야 라고 했던 거에서 본질적인 통일성, 일원성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기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동반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까 중용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중용을 말한 것은 아니고 측정술이라는 걸 얘기해요. 측정술. 뭔가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뭘 측정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혜를 가지고 용기가 됐건 절제가 됐건 모든 덕은 일원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통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대주의적으로 막 나가는 사회 설명은 잘했지 그때 당시 소피스들이. 근데 거기에 대안이나 비전 제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상품팔이를 냈거든요. 그것을 더욱 그 상황들을 더욱 조장하면서 상품팔이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사회에서 자기도 소피스트로 엄청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금 제이김 말씀하셨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무지라고 하는 것, 무지,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를 했는데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된 근본 질문, 아포리아, 계속된 근본 질문. 아까 물리나 화학, 원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를 잡느라 또 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기설 보세요. 상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어느 이제 배움이 없는 어떤 그 소년에게 정사각형의 면적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문답법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서 그 아이가 증명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상법. 근데 이게 잘 잡히긴 잘 잡히는데 제 얼굴이 거의 안 나오네요, 지금은. 이런 걸 회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회상법,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걸 회상을 하는 거죠. 영혼이.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플라톤 때가 되면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회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상 상기설이라고 또 하죠. 상기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는 애가 얘기 도중에 기하학적 증명을 하나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랬을 때 크리슈나무르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잃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깨버리는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무비판적으로 어떠한 그 지식이 됐건 사유가 됐건 거기에 대부분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쭉 소피스트의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의문을 던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신탁에서 이제 받은 것인데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고 했죠. 무지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크라테스
그 신탁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신탁이 일종의 뭐 화두처럼 요 사람에게 이 사람의 그 방향을 정했고, 그리고 아이러니에 가득 찬 삶을 살게 했고,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낸 수수께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본적인 의문이고, 근본적인 물음표고, 섣불리 답을 급하게 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 지을 수 있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당신의 영혼을 돌봐라.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통일체, 보편적인 통일체, 그리고 이 그 영혼이 상기할 수 있는 지혜, 진정한 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면 내가 아는 거야가 아니라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예전에 이제 배울 때는 지, 덕, 복, 합일설에서 진짜로 안다면 덕이 있고 아래태, 그리고 그게 복스러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이 행복이란 개념은 이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소크라테스는,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은 이제 좀 중간중간에 그 소크라테스까지의 그 여정이 길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고 못 만든 것도 있고 소피스트만 올렸거든요, 우선은 오늘. 근데 소피스트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이 본질주의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해요. 자연 철학, 자연과학 쪽 비슷한 곳에서. 근데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형이상학을 포함한.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온 거죠. 소피스들의 시대. 소송과 전쟁과 변론의 시대. 근데 그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의 시대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성인이죠. 본질주의를 다시 부활시켰고, 그 부활은 뭐 다른 측면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통일체로서의 영혼.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오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이제 계속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 본질주의를 그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러니에 가득 찬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근본 의문을 놓지 않았고 화두를 놓지 않은 셈이죠. 그 아포리아라고 말씀드렸던 근본 의문.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방법은 궤변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대화, 그리고 또 문답법, 그리고 거기서부터 삼파술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특유의 그 이제 어떤 방법론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은 그 이전까지 소피스트들이 해체와 비판의 철학, 사람과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읊혔다면, 그에 대한 뭐랄까 재구성이나 비전 제시가 너무나 빈약하고 어떤 면에서 무책임했는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동해님, 제이김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른 무엇보다 건강하게 한 해 보내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올해 그 시작과 동시에 이제 병원 이제 치료도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해나갈 텐데 뭐 이렇게 종종 나타나고 할 겁니다.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치료상으로 좀 힘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뭐 기존 영상에다가 근황을 올리고 이렇게 다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편안한 밤 푹 주무시고 제이김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벽이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건강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end. The end. 이게 왜 안 울리지?